예, 수련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수련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리고 이렇게 수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미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이렇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수련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수련이 나아지거나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수련자분들께서 제일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쁘다. 수련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솔로인 사람은 그렇게 그나마 좀 나은데 이렇게 가정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애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죠.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장이 끝나도 이렇게 그 외에 미팅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죠. 수련할 시간이 없다.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이렇게 주요 원인으로는 이렇게 나름대로 하긴 하는데 수련이 잘 안 된다. 예, 내 생각만큼 수련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수련이 잘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련의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수련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어, 한번 이렇게 일주일간의 기본적인 내 자신이 움직이는 그런 동선하고, 이렇게 시간 소비 패턴을 한번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출퇴근에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가, 직장의 업무는 어느 정도인가, 이게 퇴근하고 난 다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혹은 이렇게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도 구체적으로 내가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엄청 유행했던 책이 있었죠.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인가요? 뭐 이렇게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10분 단위, 5분 뭐 10분 단위로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10분 단위 정도로 이렇게 내가 실제로 어떤 활동에 나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정말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그 중요도, 내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도,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시간 사용 패턴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24시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혹은 이렇게 권력이 없는 사람이건 성공한 사람이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건 결국 이렇게 똑같은 24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분을 굉장히 보통 사람이 한 3시간 정도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한 서너 시간을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보내버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내가 하루나 일주일 동안 평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어떤 곳에 내 시간을 정말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거를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식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회사가 너무 바쁘고 눈코 뜰 수 없이 바쁘고 그런 여유조차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해 보면 최대한 2시간 내지 3시간, 아무리 못해도 10분에서 30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해 가지고는 이렇게 수련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안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예. 그런데 이게 제가 간혹 말씀드리다시피 아예 안 한 거보다는 5 분이라도 10 분이라도 한 것이 훨씬 더 수련의 결과가 있어서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나은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련의 흐름을 유지한다라는 것,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루에 5 분이라도 한 거는 천지 차이죠. 하루에 5 분이라도 한 것, 3 분이라도 한 거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다음에 내 몸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에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다시 수련을 좀 이렇게 충분히 할 때 다시 이렇게 집중이나 몰입을 하기가 쉬워져요. 왜? 그래도 5 분이라도 3 분이라도 꾸준히 했으니까. 근데 아예 안 해 버렸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수련의 습관을 들일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 5 분이나 3분 차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나중에는. 효율성에 있어서도. 어쩔 수 없다면 뭐 이렇게 보통 1 시간이나 2 시간 정도를 낼 수가 없다면 그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연구를 통해서 내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지 그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내 노력이 부족한 거죠.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3 분에서 5분 혹은 10분 정도의 시간도 못 내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직책이 그 어떤 무엇이든 먼저 이렇게 일주일간의 기본적인 동선하고 나의 시간 소비 패턴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패턴을 분석하실 때 내가 과연 꼭 해야만 하는 것, 의미 있는 것, 중요한 것에는 몇 퍼센트 정도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것 역시 같이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라든가 우선순위에 그렇게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지금 당장 그때 그 시간에 해야만 하는 일인가 아닌가도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을 이렇게 그때 합니다, 보면. 근데 거의 대부분 우왕좌왕하거나 이렇게 중요도와 우선순위, 그게 체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바쁜데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뭐 저 역시 이렇게 간혹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불완전하고 또 때로는 계획이 없는 그냥 하고 싶은 걸 해 버릴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면 이게 쪼끔씩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을 때 정말 이렇게 시간 패턴을 분석해 보고 중요도와 우선순위, 그다음에 꼭 해야만 하는 일 위주로 먼저 재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수련이 잘 안 된다라고 느끼셔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내가 수련이 잘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원인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잡념이 많다, 혹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된다, 뭐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럴 때 내가 왜 잡념이 많이 드는지, 그리고 잡념의 종류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잡념도 이렇게
일정한 공통적인 패턴을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그럼 무슨 일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한지.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됐다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근데 대부분 그런 문제는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바로.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집중력을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초보자일 때 처음 수련을 하실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을 해 보시고 이렇게 가급적 해결책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 내 수준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차선책이나 혹은 이렇게 대안을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해결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 의지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그 결과를 0.1%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이다 보면 1%, 5%, 10%가 되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 내 수련이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처음부터 막 한 30%, 50%, 70% 이렇게 바로 해결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면서 그렇게 또 내가 노력을 하면서 내 생각, 감정, 행동의 패턴이 달라지면서 수련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련이 잘 안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으로 안 되는지 좀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파악됐다면 해결책은 뭔가, 해결하기 어렵다면 차선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안으로 어떤 거를 하면 좀 더 좋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감정 기복이 심하고 왠지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날 때 아무리 이렇게 다스리려고 그래도 잘 안 다스려지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밤이건 낮이건 그냥 이렇게 자전거를 타러 나갔어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을 이렇게 바람 쐬는 거죠. 도저히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수련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거 이렇게 자전거를 타게 되면 이렇게 다리도 튼튼해지고 기분 전환도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을 이렇게 자기 비하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오히려 그렇게 자전거를 탐으로써 기분 전환도 되고 이렇게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내 몸도 좋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빠지는 그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수련을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왠지 내가 수련을 잘못한 것 같아. 수련이 또 안 됐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수련자분들께서 그렇게 결과가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내가 이렇게 수련이 잘 됐다, 어떨 때 수련을 잘 못했다 하는 그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막연한 기준으로 그 결과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보면. 그게 그냥 막연하게 좀 약간 집중이 잘 됐을 때, 막 호흡이 가벼울 때,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면. 근데 이렇게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내 수련이 잘 됐다, 안 됐다 기준으로 삼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는데, 어, 이렇게 나중에 수련이 이렇게 일정 시간 이상 꾸준히 했는데, 계속해서 수련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이 방어 기제가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해서 수련을 서서히 피하게 됩니다. 외면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자기는 이제 수련 열심히 하려고 항상 마음은 먹고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수련이 잘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규정짓는 그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련 자체를 연구하시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준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나의 수련에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설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몇 번 내가 수련을 시도했는가, 그것을 이렇게 내가 오늘 수련을 잘했다 잘못했다, 수련이 잘 됐다 잘 안 됐다,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수련을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내가 아무리 100% 200% 노력하고 제대로 시도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반드시 그거에 합당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래요. 내가 아무리 제대로 노력하고 꾸준히 노력했다 하더라도 알 수 없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혹은 원래 수련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날의 수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노력하는가 그 자체는 나의 권한인데, 그다음에 내가 컨트롤할 수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수련의 결과는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 결과를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수련이 잘 됐다 안 됐다의 그 기준으로 삼아 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나는 나 자신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수련에 대한 개념과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이렇게 그 수련이 잘 됐다 안 됐다는 그 기준을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을 시도했는가, 그걸로 삼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시도하는 것 그 자체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으로 이 기준을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수련에 대한 개념과 체계를 잡을 때 하나하나 내가 이기는 방향으로 개념과 체계를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전혀 원리 원칙적인 부분과 동떨어진 그런 약간 이상한 왜곡된 형식의 나만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건 문제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수련의 원리 원칙적인 목표와 방법론에 어느 정도 합치가 된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게임의 법칙이 나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괜히 이렇게 힘들게 수련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까지는 참 교과서적인 내용이었는데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수련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수련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 걱정이 없어진다면 이렇게 그럴 일은 없다고.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해도 걱정은 사라지지 않죠. 어느 때 사라집니까?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형식으로든 노력을 했을 때, 그때 그 걱정의 농도가 작아지죠. 아니면 그 걱정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던가. 그 수련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 수련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수련을 잘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내가 수련을 좀 더 잘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수는 있죠. 스트레스 받는 시간에 내가 좀 쓸데없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바로
아, 내가 또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자각하시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수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련을 수련답게 하는 건 뭘까? 이렇게 한번 탐구하고 연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나의 수준에서,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이 높고 좀 더 가능성 있게 수련답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방법인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느니 스트레스 받느니 수련 빨리 조금이라도 하고, 즐거운 음악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영상 혹은 재밌는 영상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뭐냐면 어, 수련이 수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깨닫고 어느 정도 개념과 체계가 잡히면 이렇게 수련의 결과와 상관없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무의미한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단계까지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들은 이렇게 그 욕심을 내게 돼 있고, 이렇게 빨리 하게 돼 있고, 나의 노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지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것 역시 당연한 것이죠. 예, 뭐 오늘도 좀 이렇게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련이 잘 된다, 수련을 잘한다라는 것은 수련을 수련답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는다, 부정적으로 뭐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적인 감정을 갖는다. 그걸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내 수련이 발전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분만 더 이렇게 성격만 더 안 좋아져. 괴팍해지죠. 이렇게 수련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괴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거지로 수련해서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일정 정도 노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어거지로 하는 것은 나중에 틀림없이 오히려 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이 괴팍해지고 왜곡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막 핍박 아닌 핍박을 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간혹 보면. 이렇게, 그것도 나름의 노력이라고 하면 노력이라고 하겠지만, 그건 이렇게 수련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 물론, 이렇게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좀 이렇게 일정 정도 이상 꾸준히 그렇다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내 못된 성질, 어리석은 어리석음, 내 못된 성질,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수련하고 있지 않나. 한번 곰곰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주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 물론 요즘엔 좀 코로나여가지고 해외여행은 좀 힘들지만 가능하면 해외여행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나중에 뭐 코로나가 이렇게 떨어지면, 왜냐면 그렇게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이렇게 괜히 힘들게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전망 좋은 해변 같은 데서 이렇게 리조트 같은 거 빌려 놓으시고 푹 쉬시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계셔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기존과는 다른 장소에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 다른 시야에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의 수련을 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것도 이렇게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랬다고 또 이렇게 뭐 수련이 안 될 때마다 이럴 땐 여행 가라고 그러셨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여행 이렇게 그럴 때마다 여행 가시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명분을 이렇게 빅서님이 그랬다 이런 식으로 두시는 건 좀 그렇죠? 예, 오늘은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수련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의미 없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 수련자들은 수련이 잘 될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수련을 직시해서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석적인 해답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련답게 할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수련이 스트레스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참 맞는 말이긴 한데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왕도가 없는 것을. 뭔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고뇌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잘 보내시고, 특히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장마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죠. 이제 비도 간간히 오는데 이렇게 흐름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